최근에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2배 따라가는. 그게 일주일 전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2배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더 심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위험합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제가 오늘 이 약속을 잡고 나서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주식 그거 보고 있으면은 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봐서 다시는 안 해요. 근데 강의 스케줄을 잡아놓고 오늘 꼭 이 강의를 들어야겠다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예, 오늘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건데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아자 트로트 가수인가 요리 연구가인가 아니면 만담가 여행 전문가인가 최고민수 작가입니다. 이게 직업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트로트 노래가 있으신 거고. 네, 네, 좀 전에 불러드린 예, 상한가 가자. 그리고 여행으로 이제 빠니보틀과 맞아요. 함께 많이 여행 네. 다니고 그리고 침체행만과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해가지고 네, 이 채널은 여행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게 좀 잘 돼서 네. 뭔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어디 이게 받아가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가고 싶은 데는 일본의 후지산. 아, 네, 후지산 한번 보고 이유가 가자. 글로벌하게 좀 산들을 찍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첫 시작으로 일본의 후지산을 한번 네,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후지산이라는 데를 겨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남자랑 갈 생각은 아예 없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후지산이 훅 들어와가지고 네, 여름에 예? 이렇게 예? 가면 여름에? 네, 여름에 가면 좋습니다. 근데 여름에도 남자랑 갈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러면 예. 남자라 생각하지 말고 예. 관광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준 선생님 바쁘니까 짧게 무박 2일 정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한 8시쯤 비행기 타고 네. 날 새고 다음 날 저녁에 오는. 제가 생각을 좀. 예.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너무 제가 솔직히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저는 사실 옛날에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갔을 때 주위에서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라고 해가지고 9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가지고 4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주식을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9만 원에 몰빵을 해서 쭉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서 6만 원, 7만 원 이때 팔아가지고 4만 5천 원까지 낸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 안 팔았더라고요. 진짜 요만큼 남아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죠. 근데 주위에서 엄마가 또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엄마는 돈이 없으니 너가 돈 벌면 그걸로 사라. 그래서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 달 내내 얘기하니까 이건 사야겠다. 그래서 어제 샀습니다. 어제 또 그럼 바보같이 왕창 샀어요. 그 분할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그래 엄마 말 듣자 샀어요. 오늘 하루 지나니까 마이너스가 10%이 SK랑 삼성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가 외라고 하나요? 이때라도 지금 손해가 너무 큰데 이때라도 지금 팔까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엄마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들었나 봐. 3년 갖고 있어라. 이게 된 거야. 그 3년 갖고 있으면 되겠지. 뭐 어쨌든 그럼 또 절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요일 되면 다시 그냥 그 손해를 인정하고 팔아버려야 되나. 지금 그거에 집중이 돼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저께가 선거였잖아요. 댓글들을 읽었어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떨어지나 원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야 여당이 이기거든요. 선거 앞두고 주시장이 망가져 버리면 여당에게 좀 표가 안 가는, 사람들이 돈을 잃고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보통 집권 여당에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이 지면 레임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어찌됐든 증시를 좀 올려야 되는 아, 그러면은 제가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했었어야 되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졌나라고 보면 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세 개의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다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D램, 이 시장의 대부분을 이 세 개의 회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 한 20% 갖고 있고요. 나머지 얘네들이 80% 갖고 있습니다. D램이 뭐냐? 기억이 들어가서 이 D램을 통해서 잊어버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무언가 기억해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잊어버리고, 낸드는 들어왔다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D램이 되게 중요하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규격화된 것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텀이 있어요. 아까 9만 원 갖다 4만 5천 원 간 게 뭐냐면 9만 원일 때는 이게 막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팅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D램을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 다 바꿔서 신제품으로 넣는다. 우리 핸드폰 새로운 거 하면 한 2년 정도 쓰고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D램이라는 게 들어오면 2년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춘분기가 오는 거죠. 2021년 정도에는 빵 떴다가 이게 이제 안 팔리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때 이제 4만 5천 원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제 산 거는 또 이제 그래서 고점인 건가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2년 또는 1년 반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다가 AI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인공지능은 AI 서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런 판에 GPU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PU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는 D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서버고요. 이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와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네. 엔비디아. 지금 홍대가 있잖아요. 홍대 삼겹살집 갔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삼겹살집 주식이 있나 그거 찾아봤어요. 그거 주식 살라고. 저는 오늘 이걸 캔슬하려고 그랬어요. 아, 거기 가서 구경하려고? 아, 그럼 그냥 빨리 하시고 가서 같이 보시죠. 끝날 때쯤에 구경하시죠?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 메모리 시장에 큰 힘을 차지를 합니다. 이게 한 시장의 3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비메모리는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비메모리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거를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고객이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줍니다. 나 디귿자로 좀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야 디귿자로 좀 만들어줄래? 이 디귿자로 만들어줄래 하고 설계를 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설계만 해요. 비슷한 회사로 AMD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마벨 이런 애들은 다 설계만 합니다. 제조는 누가 할까요? 제조는 TSMC가 합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설계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왜 얘네들이 설계만 하게 됐냐면 이 미국 회사들입니다. 미국은 제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조는 그냥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해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인들은 반도체를 우리가 힘들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설계만 하고 쉬운 거는 좀 아시아한테 맡기자. 그래서 어디한테 맡겼냐? 타이완, TSMC,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이렇게 세 군데에 맡깁니다. 그 외에도 더 많았겠죠. 근데 인텔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가 점점 미세해지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칩이 들어가고 미세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텔이 따라가다가 낮아빠졌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TSMC가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세해지니까 공정이. 그래서 이 TSMC가 얘네들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팹리스가 설계를 한 걸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70%인데 70%의 70%를 차지하고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7%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왜냐? 삼성전자는 하는 게 너무 많아. 핸드폰도 만들지, 가전제품도 만들지,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인데 얘네는 파운드리만 해.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AI 서버를 사야 되는데 TSMC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 칩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AMD 칩도 생산해야죠. 브로드컴도 해야죠. 마벨도 해야죠. 구글, 알파벳. 걔네들도 이제 생산을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갑이야. 생산 안 해주면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TSMC 그리고 엔비디아 얘네들이 결국 AI에 들어가는 AI 서버를 만들고요. 이 서버를 누가 살까요? 누가? 바로 메타. 챗GPT. 네. 오픈 AI. 오픈 AI. 맞아. 그 다음에 엔트로픽. 엔트로피. 이런 회사들이 이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듭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삼성전자 저 어저께 산 거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네. 저희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 없이 올라요 떨어져요. 아, 이제 답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들어보면 나온다는 거죠. 네. 듣겠습니다. 예. 유럽의 역사를 보면 계몽사상가들이 있거든요. 무지몽매한 이들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주입식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지금 제가 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들어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엔비디아의 칩을 가득가득 채우고 여기 이제 이걸 돌려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웃기니? 이상준이요. 이 답을 얻는 그 과정을 오픈 AI, 챗 GPT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면 결국 누가 좋죠? 엔비디아가 좋죠. 그리고 TSMC가 좋죠. 그리고 이 기판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드는 누가 좋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자, D램. 아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AI가 너무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D램 하나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D램을 이제 쌌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에 나올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거기에는 16개의 D램이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HB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한 개 팔던 걸 16개를 팔아야 하잖아. 이게 맨 처음에 4개부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는 이상준이라는 답을 얻는데 1분이 걸렸는데 새로 나온 건 한 10초면 돼. 그건 왜냐? 이걸 더 많이 올려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 D램을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핸드폰에 들어갈 D램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까지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범용 D램이라고 하는데 이 범용 D램이 갑자기 동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1년 사이에 폭등을 하면서 컴퓨터 가격이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수혜를 봐? 얘네 셋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얘네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고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왜 왔겠어요? 얘네들 만나러 왔어요. 얘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고 우리가 로봇이 한 2, 3년 후면 시장의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AI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줄리면 2개 있는데 2개만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됩니다. 삼전 잘 샀어요? 일단 그거 대답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왔잖아요. 사는 시기가 조금 아쉬웠다.
아 그래? 일단 그거 사는 시기는 아쉬웠는데 예. 하지만 AI 거품은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이 소개한 거를 저는 지금 들었잖아요. 네. 이게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에 대한 그 주가는 다 적용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첫 번째는 KPEX라는 게 있습니다. KPEX. 아 근데 두 번째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하십시오. 뭐 이거 하기 전에 해도 됩니까? 네네. 로봇의 대장주는 뭡니까? 로봇의 대장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 못 사 지금. 아, 뭐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KPEX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본 투자입니다. Capital Expenditures. 데이터 센터, 오픈 AI, 엔트로피 계속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AI 투자를. 예를 들면 우체국이면 우체국 나름의 영역이 있고 방송국은 방송국 맞아요. 나름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대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AI 시대는 영역이 없어집니다. 우체국도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AI 투자를 안 하면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후발주작하려면 너무 늦어. 이거 언제 다 해? AI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먹습니다. 그럼 전력은 또 어떻게 가져올 거며 그다음에 여기가 발열이 많기 때문에 이 냉각은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관리할 거며 머리 엄청나게 터집니다. 이걸 누구보다 빨리 해서 빨리 해결하자.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구축해서 빨리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요즘 달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한테 이 AI 시장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종속된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다 AI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버린 AI 대표적인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정부가 붙잡고 AI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소버린 AI를 하는 네이버를 지금 젠슨 왕이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KPEX 설비 투자를 빨리 AI 서버를 빨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얘네의 HBM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투자가 들어간다. 원래는 이랬다가 2023년에 이랬다가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면 원래 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짧게는 내년 말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028년도 가서는 좀 지켜보자. 왜냐면 이게 KPEX가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다 지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살 이유가 당장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펴냐면 AI 서버의 교체 시기를 더 빨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에 윤성한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 형님이 앉아 있었으면 진짜 정말 더 유익한 좀 질문이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형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 선생님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가 얼마냐고 삼성전자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을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배분 받아서 주식하는 형인데 네. 이렇게 질문하는 형이 있어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계몽사상가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전문 용어 하나 나갑니다. PER, PER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ER 전에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줄여서 시총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면 보통 어떻게 물어보죠? 너 얼마 주고 샀어? 3억 주고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 살 때 뭐라고 물어보죠? 얼마 주고 샀어? 27만 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질문을 아파트에 대비를 해보면 너 평당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아파트 살 때 평당 얼마에 샀어? 이렇게 물어봐요. 몇 평 얼만데?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은 평당 얼만데라고만 물어봐. 주식 수가 얼만지를 몰라.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천 원짜리 주식이 비쌀까요? 5만 원짜리 주식이 비쌀까요? 5만 원이죠. 5만 원. 정답은 모른답니다.
왜냐? 주식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몇 평이냐가 예를 몇 들면 평이냐. 5,000원 곱하기 10주면 얼마죠? 5만 원. 근데 5만 원 곱하기 한 주면 5만 원.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봐. 그래서 5만 원짜리는 겁나게 비싸고 5천 원짜리는 되게 싸다고 생각해. 제가 그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8만 전자 8천 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주식수가 얼마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야 옛날에 5만 원 갔던 주식이야 지금 5천 원이야 되게 싸. 근데 만약에 이렇게 5만 원짜리를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10주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옛날에 5만 원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250만 원이었어요 한 주에. 근데 그거를 확 내려서 이제 뭐 3만 전자 4만 전자가 된 거란 말이죠. 지금 그 효성중공업도 400만 원, 뭐 300만 원대인데 이거를 주식수를 쪼개가지고 낮춰버리면 뭐 30만 원, 40만 원 할 수 있는데 옛날에 300만 원 갔던 거야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를 또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식수에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8만 전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한 뭐 몇백 조 되지? 뭐 500조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 시가총액을 까보면 LG전자가 훨씬 작거든요. 근데 주가라고 보면 비슷하니까 두 회사 비슷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시가총액의 개념을 알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내가 3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적절하게 상공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죠. 또 3억, 야, 너 눈탱이 맞았어. 지난달에 2억 5천이었는데 3억을 주고 사?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PER입니다. Price Earning Ratio.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다 온 출신이라서. 3년 예. 목표 주가 어떻게 캐나다에 목표 주가 이걸 알아야지. 예. 이 PER을 알아야지. 이것만 개몽 뭐 네.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요. 일단 알겠어요. 네, 뭐 편집은 예. 뭐 예.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자, PER은 이 시가총액을 과연 내가 적절하게 샀는가. 그래서 시가총액을 이 회사가 번 돈, 그거를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10만 원 내고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내 실수령이 87만 원이야. 그러면 그 87만 원이 회사에서는 당기 순이익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100억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당기 순이익이 10억이야. 1년에. 그러면 PER은 10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10억만큼 벌어서 이 시가총액 100억이 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을 벌면 5년. 5년. 그러니까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야.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10억을 벌어. 그러면 얘가 투자금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리네. 그런데 20억을 벌면 5년, 50억을 벌면 2년. PER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습니다. 낮은 게 좋습니다. 우리 이상준 학생 좀 분발하세요. 옆에서 답이 훨씬 빨랐어요. 개목 나가고 계신 거죠? 3전 목표 주가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ER까지 배웠습니다. PER이 뭔지 알았죠? 네. 퍼. 2026년 실적 기준 마이크론의 PER은 18배입니다. 마이크로는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3전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로는 사지도 않았어요. 자, 삼성전자의 야, 나온다. PER은 8배. 하이닉스도 7.5배. 엔비디아는 얼마일까요? 24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았어. 지금 겁나게 올라왔잖아. 네. 삼성전자가. 근데 8배밖에 안 돼. 8년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낮아 보이는데 얘네는 원래 낮았어. 아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1, 2년 있다가 또 망가지는데 이렇게 높은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PER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8배가 됐는데 마이크론은 18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래요. 아, 마이크로는 미국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드밴티지를 받은 거고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8배, 7.5배. 한국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냐? ADR이라는 게 생겼죠. 아메리카 디파짓, 이거 리시트인가요? 디파지토리 리시트인가? 뭐 그럴 겁니다. 캐나다에 사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네요. 아, 이거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아메리카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영어로 좀 대화 좀 하시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ADR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을 미국에도 똑같은 걸로 상장을 하겠다. 그런 어떤 표시가 ADR이거든요. 그렇다면 7.5배인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마이크론만큼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2배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나의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 가느냐 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간다는 가정하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대만의 주식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대만 주식시장은 TSMC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5%입니다. 두 개 합쳐서. 둘이 합쳐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그리고 대만도 타이완도 TSMC가 월급을 너무 많이 줍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영향이 올해 우리나라도 나타났죠. 삼전 하이닉스 성과급을 엄청 많이. 맞아요. 노조.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 ADR이 되면 어제 샀지만 이게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라고 될수 있답니다. 보는 거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날은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럼 그때 잠깐 팔까요? 아닙니다. 잠깐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낫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구만전자가 4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하지만 AI 서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CAPEX가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왜 떨어졌느냐? 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실적 발표가 시장 예측치보다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론을 쳤고요. 마이크론이 급락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급락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락을 영향을 준 거죠. 중요한 건 삼전에게 가장 투자 포인트는 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전날 하잖아요. 전날 얘가 급락을 하면 얘네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심동체잖아요. 얘는 20%밖에 시장 점유율이 없는 애인데 80%인데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런 평가를 박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ADR 이게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삼전 하이닉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마이크론이 전날에 오르면 다음날 삼전 하이닉스가 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이크론이 오르면 다음날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전날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럼 오늘 사면 되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성한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공식처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거 2배 따라가는. 그게 일주일 전인가요? 네, 그때 나왔나요? 네 5월 대략? 네, 대략? 5월 말에. 로봇은 제가 봤을 때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로봇은 또 하나가 선생님 그 강의상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하나 얘기하면 저는 한 달 전부터 사라고 했는데 안 샀잖아요. 근데 한 달 전보다 지금이 삼전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 돈을 잃은 것 같은 거야. 내가 한 달 전에 무엇을 안 샀는데 한 달 지났는데 이거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려고 하니 2배짜리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살 수도 없어. 강의를 들어야 돼.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 맞아요. 레버리지라서. 근데 또 그 교육을 들어가는데 서버가 터져가지고 교육을 들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그 교육을 듣나 봐. 그래서 저도 며칠이 걸려가지고 겨우 접속이 돼서 그걸 교육을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2배짜리 샀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더 심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위험합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죠. 빼야 되죠. 이거는. 아니 이제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한방이죠.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후지사는 제 근데 내가 이거- 돈 내서. 내가 이걸 사보고 공부해보니 불쌍하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걸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하면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는 이 레버리지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2배까지만 허용합니다. 예. 영국은 5배까지 허용하고요. 미국은 3배 정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 하냐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급락이나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OXL이라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레버리지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협박을 막 했습니다. 150% 관세를 때리겠다. 그때 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4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몇 배 올랐죠.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준 학생의 그 병법은 약간 아쉽다, 시기가. 왜 다 오른 다음에 2배를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게 코치해 주신다면 이건 월요일에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 예.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246전법을 쓰고 있거든요. 예. 마이너스 20%마다 추가 매수해라.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이라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뭐 한 예를 들면 15% 손절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예.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량이 딸리니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트리거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떤 변수가 있는데 어제 브로드컴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고 그게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 두세 달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7, 80% 올랐는데 선생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네. 조정을 해야 되잖아. 조정을. 그래서 조정을 할 시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어제 밤이었고 이제 조정이 길면 3, 4일 가거든요. 근데 내가 팔고 나면 갑자기 조정이 끝나. 만약에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의 인텔 내가 적극적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인텔의 지분을 미국 기업, 미국 정부가 10%를 샀어요. 왜냐면 이 파운드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대만한테 다 줬는데 인텔이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텔을 살려서 미국이 제조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10% 지분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인텔 지분 10% 더 돌려 만약에 혹여라도 이러면 이게 이제 반도체 훈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수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게 보통 레버리지 2배수 상품에서 권하는 건 아니고요. 1배수에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좀 하는 거라서 사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요즘에 포모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 제 친구들은 주식을 많이 하는데 전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좀 그런 박탈감을 확실히 느껴서 사실 이 레버리지를
해봐야 되나? 약간 요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저게 왜냐면은 나는 3전을 안 갖고 있었는데 3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야 나 3전 얼마에 샀어 이게 있잖아요. 근데 난 3전이 없었으니까 얘네랑 똑같아지고 싶으니까 2배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나온다. ETF.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아 캐나다 거군요. 아 이거 미국 겁니다. 네. 미국 건데 왜? 아 예. 아까랑 너무 다른 모습을 아 보이시죠? 그래요? 네. 네. Exchange는 거래소, 네. Traded는 거래란다. 펀드. 우리 옛날에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막 서류 엄청나게 쓰고 한 다음에 막 나중에 막 찾으려고 해도 막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이랬는데 얘는 주식이랑 똑같아. 트레이딩. 주식시장 거래 시간에 사고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얘는 펀드잖아요. 펀드는 꾸러미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오리온 과자 세트, 과자 꾸러미 그런 주식을 이 꾸러미 안에다 넣어주는 거야. 최소 10종목 이상. 10종목 이상. 자, 이상준 학생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네. 한 명한테 빌려줬어. 그랬더니 삼성전자 레버리지 2배를 샀네. 네. 손해가 났네. 내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런데 10명한테 빌려줬어. 네. 그랬더니 이 친구는 ETF를 사고 저 친구는 뭐 다른 걸 사고 저 친구는 저축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10개 중에 한 4, 5명한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해. 그리고 대부분 제일 좋은 종목들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종목 교체를 지네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반도체 이름이 들어간 ETF를 샀어요. 자, HBM ETF를 샀다고 쳐봐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은 HBM ETF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봤더니 오늘은 삼성전자가 잘 갈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비중을 올려요. 하이닉스 비중을 낮춰. 그리고 얘네가 분기 또는 6개월마다 종목 교체를 아예 해버려. 마이크론이 좋았는데 아니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면 6개월 있다 얘를 빼버려. 아니면 3개월 있다 빼버려. 그리고 새로 더 좋은 애를 넣어. 그러니까 가장 물관리, 최고의 물관리가 되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나 사서 속 앓으니 평균의 마법을 가자고. 근데 이 10종목의 비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HBM을 넣은 ETF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 삼전, 하이닉스의 비중이 75%예요. 나 그냥 이거 하나 사면 이거 75% 들어있어.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런 회사들, 기판, 이 기판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여기 막 집어넣는 것들이 되게 정교해지면서 이 판이 되게 정교해지면서 얘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난 삼성전기를 안 샀어. 전자는 샀어 내가. 근데 삼성전기는 없잖아. 근데 삼성전기만 혼자 올라. 오늘도 올랐어요. 얘는. 너무 속상해. 열받아. 지금 그래요. 월요일날 사야 되나요? 너무. 그러니까 삼성전기? 개별 주식을 사지 말고 ETF를 사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냥 레버리지는 진짜 불안정한 거를 도전한 거네 내가. 안정한 걸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안정한 걸 하지 않아요. 뭔가 한 방을 노리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VIX, VIX입니다. VIX. 공포지수입니다.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S&P 500.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500등까지 분기별로 순위를 매겨서 500등까지 한 게 S&P 500이거든요. S&P 500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파생상품을 지수화한 게 빅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공포지수라고 하고요. 이 빅스 지수가 15에서 한 20 정도면 그냥 살만한 세상. 빅스가 30을 넘어가면 공포스럽다. 빅스가 30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빼요. 살 때입니다. 공포지수. 우리가 주식 용어 중에 공포에 사라. 맞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에 사는 겁니다. 내가 30에 샀는데 50이 됐어. 잘못 샀네? 더 사면 됩니다. 계속 사는 70이 됐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왜? 좀 잘못된 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주식으로. 왜? 이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공포심은 한 달 이상 가지 않아. 왜냐하면 공포감은 권투랑 똑같습니다. 막 맞고 다운이 됐는데 13주잖아.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않게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에 미사일을 탁 던져서 죽였어요. 사람이 죽었어. 예측하지 않았어. 시장이 막 급락을 해서 30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거 11월에 중간선거도 있는데 전쟁을 길게 할까? 어려울 거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갚아야 될 빚이 많고 시장이 흔들리니 트럼프는 여기서 멈출 거야. 트럼프 is 타코라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뒤로 물러설 거야. 물러섰습니다. 지금 전쟁 그래서 지금 다시 15로 왔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네 이게.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이상준 학생이 일어나서 할 거는 핸드폰에 릴스가 네이버에 빅스 치는 겁니다. VIX. 지금 한번 쳐볼까요? VIX. 몇입니까? 15.6. 15.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아, 코로나 때 한 70 가까이 갔었네. 그렇죠. 코로나 때 70 가까이 가고 여기 뭐 진짜 좀 세상이 좀 뭔가가 있을 때 이게 올라가 버리는구나. 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협박을 했을 때가 50이 넘었습니다. 이 50이 그 50이야? 네. 이게 그 네. 50이구나. 그때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살만한데 레버리지를 했네요. 예. SOXL이 그때 8달러, 7달러 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240달러까지 갔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하루의 변동폭의 2배를 가기 때문에 100, 90, 100 이렇게 가도 내가 2배수는 이게 100이 가는 게 아니라 98, 97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의 2배거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망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버스 EX죠. 코스피.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1배. 근데 EX니까 마이너스 2배. 지금 인버스 EX의 1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몇 프로입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8천을 넘어섰으니까 1년 전에 한 3천 뭐 이럴 때 투자했는데 8천이 가버렸으니까 마이너스 90몇 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나 인버스 EX는 되게 짧게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 우리 급락은 되게 짧거든요. 몇 대 맞고 급락하고 정신을 차려보고 다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빅스가 30을 넘어가는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았네. 인생을 헛살았네. 괜찮습니다. 개몽되고 있으니까요. 진짜. 아니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엄청 사서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포지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30이 되면 이게 50이 갈 것 같아요. 50이 되면 70이 갈 것 같아요. 70 가면 무조건 찬스네 그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70은 한 달을 못 갑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면 급나간 것들은 톱처럼 생깁니다. 파바바박. 급나간 다음에 왜 올라갈까요? 이렇게 빠르게. 왜 올라갈까요? 정신을 차려줘. 떨어질 때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 애들이 없어. 네. 근데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팔 애들이 없어요. 여기 산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제 샀을 때는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보통 246전법에서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을 얘기하는데 레버리지는 보통 마이너스 40% 정도부터 좀 추가 매수 전략. 왜냐면 2배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면 본래 주식이 한 20% 떨어진 거거든. 뭐 아니면 마이너스 60%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실적 발표를 8월 정도 해요. 그래서 8월 달 실적 발표가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적을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삼정과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시는 거구나. 아니요. 저는 HBM ETF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아 나도 갖고 있을 거 이런 후회 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처럼? 안 합니다. HBM ETF가 있죠. 아 그래요? 난 한 주를 사면 이미 삼성전자를 25% 샀습니다. 아 근데 삼성전자만 사면 그냥 삼성전자만 살 수 있어요. 쫙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사면 하이닉스만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아 그런 게 안 오그래요? 그냥? 안 억울합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의 맘. 그러니까 마음이 저러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주식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ETF 투자라는 건 장기 투자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ETF는 물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1등부터 500등을 분기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이번 달이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사일 발사 사업입니다. 로켓 발사. 로켓에 뭘 싣냐면 인공위성을 싣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 저궤도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탁 던져주고 원래 발사 위치로 내려옵니다. 이걸 스타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지네들의 인공위성이 겁나게 많습니다. 지구 조금 밖에 나가서 거기에 6,000개가 넘습니다. 이걸로 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터지는 데가 없습니다. 히말라야산 꼭대기에도 터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걔네의 통신을 써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자율주행에도 들어갑니다. 테슬라의 자동차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보험 사업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이상준의 차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얘 루트를 다 알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험악하게 모는지 다 알기 때문에 보험료를 되게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XAI라는 그 AI 회사랑 합병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들의 6천여 개의 그 위성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AI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에 띄우면 비, 뭐 날씨 이런 거 상관도 없어. 그냥 태양광을 24시간 맞는 거예요. 밤, 낮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광을 돌려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 스페이스 X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다음 주죠. IPO를 합니다. IPO라는 건 이제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막 분산되어 있어야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사기 위해? 그걸 IPO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몇백 조 된단 말이에요. 그쪽이 공모자금 신청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 난 것부터 팔아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아서 이제 빠져나가는 돈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 상준 학생은 뭣도 모르고 그냥 네, 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한 거지. 상황을 조금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어요. 네. 선생님 그럼 죄송하지만 지금 얘기 보니까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그냥 테슬라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너 열심히 하면 몇 년 후에 주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오른 차익을 돈으로 주거나. 그런데 일론 머스크하고 맺은 계약은 주식이 7배 올라야 됩니다. 7배 오르면 스톡옵션을 주기로. 그 7배 무조건 올리려고 하겠네 직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우리가 테슬라를 뭘로 알죠? 주로? 전기차 회사로 알잖아요. 그러나 저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이미 미국에서 돌아다니잖아. 네,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돌아다니죠. 로봇택시의 상용화.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은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운전대는 안 잡고 있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은 그냥 핸드폰 보고 놀면 됩니다. 운전대에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시행되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두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그래서 휴머노이드 사업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월가에서는 이 스페이스 X와 합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크게 띄울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PER은 얼마일까요?
뭐 엔비디아처럼 뭐 좀 우리나라의 그 디스카운트가 안 들어가니까 한 뭐 20 몇 개 되겠죠? 200, 600입니다. 200, 600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런데 2029년에 가면 54배로 준답니다. 그러니까 2029년에 휴머노이드 또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휴머노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인용, A인 로봇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인용 로봇은 누가 만드냐? 바로 테슬라가 만듭니다. 1m 75cm의 휴머노이드.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로봇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좋아요. 얘기를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사람이 궁금한 건 삼전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되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뭐 끝났고 아직 안 들어오고 고민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얘기해 줄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삼전이요 하이닉스요? 저는 개인적으로 HBM ETF 또는 반도체 ETF를 추천합니다. 아 그렇게 저쪽으로 가지 말고 왜냐? 이 개별 종목도 좋은데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만 가면 슬픕니다. 그렇지. 속상합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주가에 너무 내가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ETF를 사면 너무 많이 섞어 놓으니까 이게 관심도도 좀 덜하고요.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잘 안 팝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0% 오르지만 그 ETF는 10%가 못 오릅니다. 한 5%, 3% 오르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10%가 떨어졌을 때 얘는 한 3%, 4%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유. 가장 좋은 종목을 비중을 자꾸 이렇게 맞춰가면서 어느 날은 삼성전자가 30%, 어느 날은 삼성전자가 25% 이렇게 변동을 해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은 반도체 ETF나 HBM ETF 또는 IT ETF를 적극적으로 한 30% 이상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6전법이 있습니다.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이면 추가 매수해라.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 정도 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점에 샀으면 기다리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물타기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민수 선생님이 그냥 본인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만약에 투자를 안 했어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도 저는 ETF 안 합니다. 저는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 감수는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위험 감수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예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누구의 그 탓을 돌리지 말고 개몽이 될 때까지 제가 여기 계속 오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관심보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강의를 바로 해주시죠. To be continued. 네, 저희가 Give it to me.